AWS에서 테크 에반젤리스트라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아마존과 AWS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기술적인 변화들이 최근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거기에 클라우드랑 빅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존 이러면은 이제 최근에 좀 아시게 됐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로만 알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뭐 알렉사라든지 아마존 고라든지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좀 새롭게 좀 더 혁신적인 회사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이 초창기부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해온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에 그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몰 서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첫 화면이거든요. 넷스케이프에서 캡처를 딴 건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되게 온라인 서점이니까 그냥 물건 파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섹터에 보면 IGN 에디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시면 퍼스널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기능을 이미 20년 전에 탑재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존닷컴의 추천 기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평가 기반의 추천, 뭐 사용자 간 추천, 아니면 어떤 사용자의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99년도에 이미 아마존의 전체 매출의 35%가 추천 시스템에서 발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마존은 뿐만 아니라 이 쇼핑몰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제 컨텐츠 관련한 서비스도 많이 하죠. 이제 킨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의 이제 무비, 영화, 동영상 서비스도 많이 하는데, 이런 쪽에 보시면 이제 뭐 그 AG에서 TV에서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이런 그 영상에서 나오는 데이터, 메타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것을 이제 추천해주는 기능까지도 놓고 있고, 이미 2011년도에 아마존 킨들이나 파이어 태블릿 이런 디바이스에 이런 인공지능으로 이제 추출된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쇼핑몰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들한테 좀 더 빨리 물건을 배송을 하고 좀 더 싸게 배송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2015년도에 이 물건을 쇼핑 카트에 딱 담기만 하면 물건이 어떻게 배송될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 기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아마존으로 돌아다니다가 직구하겠다고 이렇게 물건을 담기만 하면 이미 어떻게 배송될지를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한 3년 전이죠. 당시에 총 주관 500억 회 이상의 그런 어떤 머신러닝 기법으로 물건이 어떤 식으로 담겨서 어떻게 배송될지 동선까지도 다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어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물건을 그냥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배송을 하려면 이 배송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좀 더 빠르게 패키징이 되고 보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2014년도 이미 그 물류센터에다가 이 로봇을 넣어서 패키징을 하는 속도를 굉장히 빨리 이제 넣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하나의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게 아마존의 그 풀필먼트 센터, 그 물류센터를 보시면 되는데, 대개 이제 물류센터라고 그러면 뭐 라면은 라면에 모아놓고 이렇게 뭐 쌀은 쌀대로 모아놓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연상을 하시는데, 이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에다가 로봇을 태워서 저런 식으로 이제 물건들을 다 담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 패키징 하는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물건 배송에 맞춰가지고 하고, 또 물건의 운송 같은 것도 이제 로봇으로 이렇게 이미 처리를 하고 있고, 사람이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서비스들을 저희가 AI 기반의 어떤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만들어가지고 2015년도에 이미 AWS에서 아마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한 3년 정도 됐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머신러닝을,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돌려서 뭔가를 트레이닝할 때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서비스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AI 기술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 기계 학습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기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 패턴을 분석한다거나 음성 인식을 한다거나 자연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은 잘하는데 기계가 잘 못하는 것들, 오류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술에 딥러닝을 적용했더니 굉장히 좋은 성능을 이제 발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딥러닝에 활용하는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는데 하나는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컴퓨팅 파워보다 GPU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 성능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두 번째는 기존에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그 어떤 숫자의 한계가 있었는데 빅데이터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셋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딥러닝이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이 대략 뭘까요? 이렇게 보면 고양인가, 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계가 저걸 이미지를 주면 저거를 이제 뭐 26%의 오류를 낸 거죠. 근데 최근에 딥러닝을 활용을 했더니 3% 이내로 오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대략 한 5%의 오류, 100개를 주면 5개가 긴가민가한데 기계가 3%밖에 오류율이 안 낸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뭔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딥러닝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금 현재 딥러닝이라는 것이 뭐 엄청난 대단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갑자기 좋아지는 그 기법을 잘 모른다고 하기도 합니다. 딥러닝 하시는 분들 제대로. 그런데 이렇게 딥러닝이 기존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바로 쉽게 풀어주고 성능이 갑자기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아마존의 배송센터를 보여드렸는데 배송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송센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빈 이미지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담고 이걸 이제 컴퓨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재고 파악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잘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물건이 이렇게 팟에 들어오면 이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했다가 아까 이제 패키징 하는 사람한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이제 또 사진을 찍어서 물건이 이제 없어졌는지 뭐 얼마나 늘어난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물건이 예를 들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물건이 잘못 당기는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이제 임팩션 그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이런 어떤 물건들이 막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재고 파악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물건의 어떤 이동 변화에 대한 것들을 감지를 한 다음에 딥러닝을 사용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거죠. 기존에 컴퓨터 비전으로 해서 잘 안 되던 문제가 딥러닝으로 이제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를 잘 할 수 있는 선반 이미지를 학습을 해서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서 뭐 선반 속의 물건 개수라든지 위치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할 때 되게 이제 구축을 어떻게 하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물류센터는 이제 뭐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막 높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선반 이미지, 그러니까 빈 이미지들을 다 찍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클라우드에 있는 이 딥러닝 플랫폼에다가 학습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컴퓨팅 파워에다가 이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되게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나오는 모델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비스로 만약에 할 거면 그거를 이제 실제로 사이트에 그러니까 풀필먼트 센터로 보내서 이제 이미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미지가 또 이제 많아지면 그걸 또 더 많이 학습을 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면 다시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그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물류센터에서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런 이제 그 배송센터에서 이렇게 좀 더 빠르게 그 배송할 수 있는 패키징뿐만 아니고 배송을 실제로 할 때도 AI를 사용해서 진행하는데 이제 아마존의 프라임웨어라는 게 있어요. 이 아마존 프라임웨어는 드론을 통해서 배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드론 배송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드론 배송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배송센터가 그 미국이든 영국이든 굉장히 이제
그 외진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외진되어 있는 고객들한테는 이 빨리 배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배송 물류센터 다 모여갖고 이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가까운 지역에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액세스할 수 없는 곳에 배송을 할 때 이 프라임에어라고 하는 그 드론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낫 시뮬레이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배송하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우리가 뭐 실험하는 장면을 찍은 게 아니고. 그러면 얘가 이제 날아가 다니면서 어떤 일이 굉장히 많은 일이 생기잖아요.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지금 보면 뭐 풍선이 있어갖고 뭔가 뭐 부딪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다 찍은 다음에 원하는 어떤 트레이닝을 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이제 찾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어떤 위치에 이제 오면 어디에 이제 배송을 할지 위치를 다 이제 이미지를 찍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A라고 되어 있는 곳에 내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서 이제 물건을 배송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영상을 보셨을 건데 무인 캐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판매 계산원이 없는 그런 이제 아마존 고라고 하는 그 쇼핑몰이 지금 시애틀에 저희가 지금 3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데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본 건데 그냥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이제 모바일 앱으로 찍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 샌드위치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샌드위치 사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되게 이제 무인이라고 하면 사람이 없거나 그냥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사람이 진짜 없는 건 아니고 캐싱,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계산할 때 계산대만 없는 그런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저 실제로 가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많이 봤는데 여기에 이제 기술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용이 됩니다. 뭐 컴퓨터 비전 당연히 사용되고 딥러닝 알고리즘 사용되고 센서 기술 사용돼서 이 이제 저스 워크아웃 테크놀로지라고 그냥 나가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앱 보면 앱에 이제 실제로 내가 그냥 들고 나온 것들이 바로 이제 찍히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시애틀에 여행 가시면 저희 본사 옆에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실제로 오픈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올 때 줄을 안 섰는데 들어가는 때 줄 선 걸 보시면 네. 이제 매장이 작으니까 이렇게 지금은 줄을 안 쓰셔도 돼요. 그때 처음 오픈할 때 이제 줄 섰던 그런 걸 보실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위에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위에서 보면 사람은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점만 잘 트래킹을 하면 되고 그걸 잘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만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익숙하신 서비스 하나가 이제 알렉사라는 서비스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기존의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VUI라고 해서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네, 아마 UX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 부분에 조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음성으로 하는 어떤 UX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기기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 에코가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는 야, 이게 잘 될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은 그런 생각 없이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렉사 기반 음성 서비스가 뭐 좀 다른 거랑 다른 게 기본적으로 이제 에코 디바이스가 처음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 그 다음에 가전, 이런 데 이제 채용이 되고 있어갖고, 에코뿐만 아니라 뭐 LG에서도 저희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고객층들이 생기고, 그 고객층들이 생기면 좋은 게 뭡니까? 이게 데이터가 새로 많이 들어오니까 더 많은 어떤 정교한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알렉사는 크게 두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알렉사 스킬 킷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도미노 피자를 주문한다거나 아니면은 캐피탈원의 은행 잔고를 본다거나, 뭐 스마트띵이라고 이제 뭐 전등을 켜고 끄고 이렇게 하는 IoT 기기 제어하는 거,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스킬 킷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킬이 작년에 이맘때에 한 뭐 10,000개가 좀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9월 달에 데이터를 보니까 45,000개 정도 됐더라고요. 마치 이제 우리가 모바일 스마트폰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앱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올려서 대박 친 분들도 계시고,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갑자기 앱을 막 이렇게 넣는 그런 개발하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알렉사 스킬의 트렌드가, 성장 곡선이 그때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고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요. 알렉사 보이스 서비스는 이제 기기 회사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LG전자라든지, 다른 이제 디바이스 업체들한테 제공해주는 SDK인데,
근데 이게 뭐 그냥 그 회사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개발자들한테도 제공해 줍니다. 되게 이런 예제를 한번 보시면. Alexa, what's the weather? Currently, in Cambridge it's 45 degrees with showers. Tonight, you can look for rainy weather, with a low of 43 degrees. 네. 지금 이게 아마 이게 이게 움직이는 장난감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그 AVS SDK를 깔은 다음에 이걸 이제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개발자들도 그냥 쉽게 나의 그냥 에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렉사에서도 실제로 딥러닝이 많이 활용하거든요. 음성 인식이라든지 음성 합성이 가장 그 딥러닝 케이스의 가장 중요한 케이스고, 되게 이제 그 음성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대략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우리가 애들한테 그 언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략 나이가 16살 정도 되면은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을 알아듣잖아요. 네, 사춘기 지나서. 그래서 그 16살까지 듣는 사람한테 듣는 모든 시간이 한 14만 시간 정도 된대요. 그러면 14만 시간 중에 항상 그 음성을 들어서 그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대략 그 중에 한 2만 시간, 2만 시간 정도를 학습을 하면은 웬만큼 사람처럼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알렉사가 갖고 있는 커퍼스 사이즈 대략 한 20K hour, 그러니까 2만 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 있고, 이거를 이제 굉장히 큰 컴퓨팅 파워가 있는 GPU 서버에다가 학습을 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이것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큰 데이터의 이미지나 아니면 음성 데이터나 동영상 데이터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큰 데이터고, 이런 걸 딥러닝 컴퓨테이션 하려면 GPU 숫자가 1개, 2개 아니면 서버에 그냥 1, 2개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GPU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리니어한 어떤 뭐랄까요, 이게 결과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GPU 숫자가 80개로 늘어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성능상의 차이가 없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성능이 나올 수 있게 리니어한 성능을 갖도록 만드는 어떤 기술도 최근에 만들고 있고, 이제 아마존에서 만들고 있는 MXNet이라고 하는 투자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GPU에 최적화된 그런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뭔가 좀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딥러닝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의지가 생기시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딥러닝을 하려면 그럼 GPU 장비나 이런 카드를 사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냐? 이제 텐서플로우 커뮤니티라고 굉장히 큰 AI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되게 가면 저 정도의 어떤 걸 물어봐요, 되게. 예. 근데 실제로, AWS에서는 이제 이 GPU 인스턴스, P3라고 하는 GPU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인스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GPU 카드가 엔비디아에서 만든 테슬라 V100이라고 하는 카드인데, 대략 한 1페타플롭스라고 하는 컴퓨팅 성능을 제공을 해줘요. 이걸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소매로 살 생각은 없었는데 일본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회사에 사달라고 해도 LG에서 사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이걸 이제 사용하는 비용이 대략 한 서울 이전에 저희가 이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 시간당 5불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거를 CPU 2000개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급으로 만약에 쓰겠다 그러면 대략 20을 곱하면 되니까 한 시간당 100불 정도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여전히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AWS에서는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구매 옵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AWS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자원이 항상 있는데, 그 자원들을 좀 싸게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방 보여드린 P3 2X 라지 인스턴스가 대략 5불 정도 하는데, 실제로 내가 비딩해서 살 수 있는 가격은 1.5불에서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대략 한 70% 이상 가격이 할인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딥모델 트레이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이 좋은 GPU 카드를 쓰면 쓸수록 모델 트레이닝 속도는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쓰겠다고 하면, 아까 CPU 2000대의 성능을 갖고 있는 페라 정도의 어떤 클러스터를 구성한다면 30불 정도, 시간에 30불 정도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끄고 켜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손으로 다 일일이 끄고 켜고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냥 API로 콜을 하면 바로 켜지고, 지금 보시면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의 20대의 인스턴스 P3 2X라는 인스턴스 켜는 거고요. 작업이 끝나면 그냥 이렇게 쉽게 끄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세트가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것을 16개의 P3 X라지랑 그다음에 스파드 인스턴스를 활용해 가지고 18분 만에 40불 처리한 그런 기록을, 그래서 기존의 기록보다 40% 이상 빠른 속도로 한 그런 벤치마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아마 텐스플로우를 만약에 딥러닝을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텐스플로우에 그럼 최근에 그러면 프로덕션 레벨에서 딥러닝을 활용하는 회사들을 보면, 이게 이제 뉴클래스라고 하는 리서치 회사에서 만든 조사 결과인데요. 388개를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88%가 AWS에서 돌리더라는 거죠. 텐스플로우가 구글에서 만들었으니까 아마 구글 클라우드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되게 이제 텐서플로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AWS에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를 구축한 AWS 커스터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엑스퍼디아에서 그 여행 이미지 추천하는 거, 그 다음에 NFL에서 이제 선수들의 실시간 위치 파악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이제 투심플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근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러면 테슬라나 뭐 이런 엄청 큰 회사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투심플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에 그 트럭을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트럭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레벨 4의 자율주행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기반의 AI의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기존의 조금 큰 회사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회사들이 AI를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스타트업들이 다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국내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 메스프레소라는 회사가 만든 칸다라고 하는 앱인데요. 이 칸다라는 앱은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앱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거를 선생님을 매칭을 했는데, 지금은 중간고사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 모르는 걸 이렇게 딱 찍어서 넣으면 5초 만에 똑같은 패턴을 찾아가지고 문제풀이를 쫙 해주는 거예요. 예, 원래 처음엔 이 그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선생님 매칭을 해주는 서비스 할 때 유저가 수가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서비스 런칭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막 전부 다 시험 문제 풀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눌러갖고 5초 만에 바로. 예. 근데 이게 보면 뭐 엄청 대단한 회사가 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스타트업이 그 AWS에 있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 써서 OCR을 해가지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만든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런 딥러닝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 분석부터 해서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 수집부터 해가지고 알고리즘 선택하고 인프라 설정하고 이런 일이 계속 많죠.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모델을 계속 트레이닝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또 들어오니까 또 더 모델을 또 새로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모델을 배포를 해갖고 서비스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빅데이터 분석 똑같죠. 80%가 전 처리하는 데이터 전 처리하는데 거기 신경 다 쓰고 실제 분석은 20%밖에 안 된다. 그런 일들이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게 딥러닝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이런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구축을 해놓으면 굉장히 쉬울 텐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AWS에서 만든 서비스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모델 생성부터 해서 제가 이 6가지 단계에 있는 모델 트레이닝, 그 다음에 배포, 이 6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쭉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세이지메이커 서비스가 보시면 뭐 모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 인스턴스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작업 모델 트레이닝,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배포 API로 서비스하는 거, 이런 가지 같이 이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꼭 이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개발을 해서 노트북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든 모델을 실제로 작업을 통해 가지고 모델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작업된 모델들을 엔드포인트에다가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트북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를 만들 때 저희가 뭐 그냥 테스트 형태로 T2 미디엄이나 M4, P2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턴스 타입을 정해서 만들 수 있고요. P2는 GPU가 있는 인스턴스고 T2는 뭐 아주 간단한 인스턴스죠. 그래서 개발용 또는 트레이닝도 좀 같이 하려고 하는 용도로 만들려면 이 두 가지로 만들어서 이제 쓸 수가 있겠고, 필요할 때마다 켜서 이제 노트북을 이제 켜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한번 이제 연결을 해보면요. 주로 파이썬으로 만든 이제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들을 이게 손쉽게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을 하면 이제 샘플들이 있어요. 이 샘플에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는데,
SageMaker 파이썬 SDK 샘플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런 샘플들이 있습니다. MNIST도 여기 있고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고 레스넷 기반의 예제도 있고요. 그래서 MNIST의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바로 그러니까 지금 노트북을 세팅을 하면 바로 인스턴스가 바로 켜서 이렇게 다른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원하는 그 모델들을 학습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샘플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노트북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개발이 돼서 모델을 만들면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작업들을 계속 하게 돼요. 트레이닝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레이닝 작업은 그 P2 인스턴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작업들을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튜닝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진 마지막 모델은 엔드포인트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모델들을 엔드포인트에 구성을 하고 적용을 하면 실제로 이제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엔드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그 서비스를 바로 API 단에서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은 뭐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델 개발부터 데이터 트레이닝 그리고 실제 서비스까지 API 서비스까지 한 방에 이렇게 그 하나의 서비스에서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작업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온디맨드로 구성이 돼서 서비스. 그래서 인투이트라고 이제 금융회사인데 실시간 사기를 방지해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실제로는 이제 아마존 S3나 이런 데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아마존 EMR로 이제 하둡 기반으로 이제 트레이닝해서 전출이 된 데이터를 세이지메이커에 넣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딱 연결해 가지고 구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대략 이제 좀 남아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뭐 우리가 트레이닝 하는 건 잘 알겠는데, 그러면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없나. 아마존에 혹시 여러분들이 프라임으로 회원이 가입이 되시면, 아마존 프라임 포토 같은 데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딱 카테고리를 해줘요. 여러분들도 이제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뭐 산 이러면 산만 쭉 나오고, 호수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미지 레코니션을 통해서 이제 카테고리라이제이션 하는 거고요. 아마존 이제 프라임 회원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번역도 자동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최근에 이런 이미지 인식이나 기계 번역 같은 것들이 딥러닝을 활용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어떤 기업들도 손쉽게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존 레코니션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저희가 이런 것들을 AI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장면 탐지나 아니면은 뭐 OCR이나 사람 뭐 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지금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레코니션 비디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뭐 사람 인식, 그 다음에 뭐 개 인식.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사물 경로를 추적을 하는 것을 이렇게 API를 제공을 해줘요. 이미지를 올리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저기에 어떤 경로로 사람이 움직이더라. 도둑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API고요.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 CCTV를 통해서 안전한 어떤 그 프로덕트를 만들겠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을 통해서 레코니션 서비스를 활용해서 나오는 그 얼굴 인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유저한테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랑 비슷하게 또 목소리는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네, 만들 수 있어요. 딥보이스2랑 텍트론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 딥러닝 모델인데 논문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아마 이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개발자 한 명이 그 온라인에 널려 있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 세 사람의 음성을 저 딥러닝 트레이닝 모델을 말해서 만든 거거든요.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틀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를 깨닫는 날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오늘 담기은 메르시입니다. 그리고 정마가 망쳐주려는 거 이거 있고 장짜리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그런 목소리가 나오죠. 근데 다른 나라 말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이제 예전인데 한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My name is Donald Trump. I've never learned Korean, but news opinions makes me to speak Korean.
to prepare this technology to mee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Look forward to our meeting. See you guys soon. 내 이름은 Donald Trump입니다. 나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뉴스피엔스 덕분에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북한의 리더 김정은을 만날 때 쓰려고 이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정상회담이 기대됩니다. 곧 만납시다. 네, 음성의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그 언어를 바꾸는 거죠. 내 이름은 김정은입니다. 나는 미국말이나 배우는 제국주의자들의 앞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네오사피엔스 독택의 주체사상을 견지하며 미국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이 기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혁명적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상회담이 기대됩니다. 곧 만납시다. My name is Kim Jong-un. I am not an American imperialist who learns English. But Neo-Sapiens makes me to speak English without distracting our 주체 ideology. I prepared this technology to meet the President Donald Trump. This is a revolutionary achievement of Korean people. Look forward to our meeting. See you soon. 되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연설문은 굉장히 많으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뭐 만들 수 있다고 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별로 없잖아요. 음성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 아주 작은 것만 통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직접 만드는 것도 뭐 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AWS에서도 이런 폴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성을 이렇게 합성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하면 이제 다양한 어떤 음성을 이렇게 합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음성 이 데이터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냥 기계음으로 이렇게 이제 음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하는 어떤 피치, 그러니까 음성의 의미를 전달해 가지고 뭐 빠르게, 느리게 아니면 좀 더 높여서 낮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지금부터 크게 말하고 잠시 쉬었다가 천천히 말하고 올려 이야기하고 그리고 속삭이듯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그 음성에다가 의미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음성을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허클베리 핀 모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하나가 대략 60만 자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200페이지짜리 책 하나를 이렇게 MP3로 만드는데 2.4불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재판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그 단순히 클라우드 기술하고 그리고 이런 것 빅데이터 기술을 합쳐가지고 딥러닝 테크놀로지까지 넣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기술을 꼽히고 있고요. AWS가 사실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머신러닝만 봐도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P3 인스턴스랑 그런 어떤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 같은 그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레커니션이나 폴리 같은 AI 서비스, 저희가 기계 번역이라든지 음성 인식 합성 서비스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얘기를 다 듣고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 스마트 도어벨이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뭔가를 처음 시작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개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기획자들은 아마 기획자, 뭐 디자이너, 개발자들 다 생각하시겠죠.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먼저 뭐 초인종을 누르고 그러면 사진을 찍고 그게 우리 집에 뭐 아빠인지 아니면 친구인지를 확인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아빠,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AWS에 이미 서비스로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 시나리오를 이렇게 구성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아마존 S3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여기에 람다를 통해서 그 얼굴, 그 아마존 레코니션을 통해서 얼굴 인식을 하고 우리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그걸 이제 IoT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폴리 서비스로 만들어서 하고 뭐 필요하면 알렉사에다가 넣어갖고 이제 거실에서 누가 왔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되게 이제 회사에 보면 그거를 반대하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뭐 그게 되겠어? 뭐 우리가 꼭 그걸 해야 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세상이 바뀌는 걸 이렇게 몸을 맡겨서 그걸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뭐 다시 어렵게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가 인공지능이 사실 변화에 맞서지 마시고 한번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사진 찍으셔도 돼요. 네. 이거 제가 발표 자료 제가 공유한 버전에는 안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세이지메이커 사용하시려면 한 300불짜리 크레딧, 그리고 일반 AWS 사용하시는데 100불짜리 크레딧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나는 배워서 LG전자를 나가서 창업을 하겠다, 뭐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뭐 회사에서 돈 받아 쓰기 좀 그러니까 꼭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